신장투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 가슴도 무거워집니다. 저는 25년 동안 신장 환자들만 진료하며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팔에 바늘을 꽂고 몇 시간씩 기계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체념, 그리고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저 역시 의학적으로 신장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환자 한 분이 제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올해 67세의 이재순 할머니였습니다. 처음 외래로 오셨을 때 저는 결과지를 보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혈중 크레아틴인 5.8, 사구체 여과율 12, 신장이 완전히 기능을 멈추기 직전의 수치였습니다. 부종 때문에 다리는 부풀어 올라 있었고 호흡도 곤란해 보였죠. 할머니는 거의 속삭이듯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투석해야 하는 건가요? 손자 결혼식도 아직 못 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더 이상 미루면 생명이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투석 예약을 하고 병원을 떠나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무거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제 의사 인생을 바꾼 장면이 기억납니다. 정확히 3개월이 지났을 때 접수 창구에서 익숙한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재순. 저는 혹시 상태가 더 악화되어 응급 상황일까 걱정하며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서 계신 분은 3개월 전에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손발의 부종은 사라졌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마저 가벼웠습니다. 저는 무심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행이라도 다녀오셨나요?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2.1로 떨어졌고 사구체 여과율은 3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들고 검사실로 뛰어가 다시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변함없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상기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집에서 매일 꾸준히 했어요. 할머니는 수줍은 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은 안 다녔어요. 그냥 집에서 차만 매일 챙겨 마셨어요. 그 차의 정체는 놀랍도록 소박했습니다. 아침엔 옥수수 수염과 강황을 우려낸 차를 마시고 저녁엔 팥과 율무를 끓인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어서 포기할까 했지만 2주쯤 지나 소변이 잘 나오기 시작했고 3주 차에는 부기가 빠지더랍니다. 한 달 후에는 숨이 덜 찼고 식욕까지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속는 셈 치고 계속했어요. 근데 정말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믿는 원칙이 무너질 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죠. 의과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뒤흔들렸고 저는 국내외 논문과 자료를 밤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항염증 성분과 이뇨작용이 있고 강황 커큐민은 손상된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는다는 연구가 있었고 팥에는 사포닌이 율무에는 코익세노이드라는 회복 물질이 들어있었죠. 게다가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를 함께 섭취할 때
신장 기능 회복 효과가 무려 4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들에게도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몇몇 환자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했습니다. 물론 기존 혈압약, 당뇨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60대 환자는 3개월 만에 투석을 미루게 되었고, 70대 환자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40%나 감소했습니다. 부종이 사라지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된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빠른 환자도 있었고 느린 환자도 있었죠.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생활 습관이 달라진 사람일수록 회복 속도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염분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걷고 수면 시간을 지키고 무엇보다 매일 차를 끓여 마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바꿔놓은 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장은 절대 회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제가 본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재료와 꾸준한 실천이 만나면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기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작은 실천을 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석은 매우 힘든 길입니다. 일주일에 3번, 몇 시간씩 병원에 몸을 묶어두는 삶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것도 의학기술도 아닙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그리고 조금 더 걷고,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빨리 자는 습관입니다. 67세 이재순 할머니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손자 결혼식뿐만 아니라 증손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의사로서의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 누군가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걸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강한 장기입니다. 우리에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